두껍게 한다. 그것도 3번에 걸쳐 바른다. 그 젖은 석회 위에다가 천연 안료를 써서 자연 안료로 접착제 없이 그려가지고 벽이 마르면서 석회가 마르면서 그 벽 전체가 마르면서 그 안료가 석회 틈 사이로 스며들어가서 같이 석회와 같이 마르는 것을 그런 총 작업을 이제 프레스코 벽화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돌벽 위에 굵은 모래와 석회로 1차 바탕을 만들었다. 다시 가는 모래와 석회를 섞어 바르고 마지막에 고운 석회를 칠했던 것이다. 이때 휘칠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린다. 그래야만 안료와 석회가 함께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는다. 안료가 벽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미연에 방지되는 것이다. 석회에 잘 붙어있는 검은색이 바로 프레스코 기법이다. 반면에 석회에서 떠있는 붉은색은 또 다른 방식인 건식 화법이다. 휘칠이 이미 말라버린 벽면에 아교를 섞어 그리는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듯 습기에 견딜 수 있는 재료와 기법으로 벽화를 제작했다. 과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고구려의 뛰어난 기술은 이렇듯 생동하는 그림을 돌벽에 그려 1500년의 세월을 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당시의 모습을 그린 이런 벽화들을 통해 고구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들 가운데 이런 인물 풍속도 벽화는 고구려 전성기인 5세기를 전후로 해서 주로 그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6세기를 넘어서부터는 전혀 다른 양식의 그림이 벽화의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고구려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여기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는 강서대묘입니다. 강서대묘를 보면은 흙으로 쌓아 올린 이 봉분의 직경은 대략 51m, 높이는 9m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무덤은 7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인데 특히 이 뛰어난 축조술과 아울러 내부의 벽화로 유명합니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널길과 널방으로 된 단순한 구조다. 시신을 안치했던 널방은 화강암으로 정교하게 축조했다. 사방 벽면과 천장엔 온통 그림이 그려져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벽면의 그림이다.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형상의 4마리 동물이 각각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 널방은 한 변의 길이가 3m를 넘고 또 높이는 3.5m쯤 됩니다. 꽤 큰 방인데요. 자, 제 양옆에 이곳이 관을 놓았던 자리입니다. 이 2개인 걸로 봐서 부부 합장묘였을 겁니다. 그리고 4벽에는 이 상상 속의 신적인 동물이 각각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사신도라고 합니다. 자, 이쪽이 입구 맞은편 북쪽이고 여기 그려진 이 동물이 바로 현무입니다. 거북과 뱀이 서로 엉켜서 아주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도 생동감 넘치게 잘 그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 그림은 이 구도와 표현력에 있어서 아주 완벽에 가까운 걸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무뿐만이 아니라 이곳 내부의 전체 벽화가 고구려 회화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며 벽화 예술의 최고봉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북쪽의 신 현무는 본디 암수 한 쌍이 한 몸이다. 거북은 암컷, 뱀은 수컷을 나타낸다. 음양조화의 상징이다. 뱀과 거북의 머리가
서로 마주보며 불꽃을 뿜고 있다. 뱀의 비늘 묘사가 구체적이다. 거북의 몸체도 구간무늬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거북이 자아내는 운동감과 뱀의 탄력 있는 곡선미에서 상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 서쪽의 신 백호는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한다. 입구 쪽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다. 넓은 혀를 내밀고 몸엔 호피 무늬가 그려져 있다. 선을 많이 생략하고 장식도 없다. 간략하면서도 환상적인 표정이 돋보인다. 백호 옆쪽 벽면에 그려져 있는 건 주작이다. 주작은 남쪽을 대표하는 신이다. 이 주작은 입구인 남쪽의 양벽에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역시 음양조화를 나타낸다. 좌우로 벌린 양 날개와 긴 꼬리, 바람에 날리는 듯한 깃털 묘사가 세밀하다. 하늘을 나는 생동감이 넘친다. 동쪽의 신 청룡도 입구 쪽을 향해 날고 있다. 이 역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영문이다. 도깨비 모양의 머리를 쳐들고 눈은 부릅떴다. 청룡은 치밀한 세부 묘사에 화려한 채색을 더했다. 탄력 있는 필치에서 긴장감이 강렬하다. 이 네 마리 동물은 음양오행설에서 각각 사방을 대표하는 신적인 존재, 즉 사신이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며 동서남북을 지키는 것이다. 그 사신도는 사방을 수호하는 수호신이거든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해서. 그래서 그 아마 이 사신도 고분이 유행하게 된 것이 대체로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그러니까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계속 이제 전쟁을 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오면서 어떤 그 방어의 개념을 중요시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주로 인물 풍속화를 그렸던 그런 형식에서 변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천장은 고임도를 올리면서 구석을 약간씩 좁혀 들어갔다. 정교한 축조 방식이다. 이곳 맨 꼭대기엔 황룡이 있다. 황룡은 음양오행설에서 사방의 중심이 된다. 특히 황룡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신과 함께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오행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황룡까지 해서 이렇게 오행을 맞춘 고분의 경우 대체로 왕무덤, 왕릉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가장 권위 있는 고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황룡 주위에도 온갖 그림이 있다. 수많은 꽃과 구름이 보이고 그 사이를 상상 속의 동물과 신선이 날아다닌다. 이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세, 즉 하늘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닌다는 비천이다. 날개옷과 유연한 몸짓이 잘 묘사돼 있다. 천장에 있는 산 그림도 색채의 명암과 원근 표현이 뛰어나다. 6세기, 7세기 아마 세계사를 통틀어서 가장 발달한 산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